그라나다 쉬는 밤의 장막 아래 은은하게 드리워져 있었고, 자갈길에는 오래된 집들의 담벼락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등불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부에는 마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의 보루처럼 위풍당당한 저택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명한 알레한드로 발베르데 박사의 저택이었죠. 성벽 안은 마치 귀청이 터질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방 전체를 가득 채우던 알레한드로는 이제 개인 사무실에 가죽 안락 의자에 몸을 구부리고 어둠 속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던 순간을 되새겼다. 그의 삶을 밝혀준 빛이었던 사랑하는 이사벨라가 갑자기 의문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 이후로 그의 딸 어린 발렌티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레한드로가 깊이 존경하는 전문가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끊임없이 쏟아지는 문장처럼 울려 퍼졌다.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야, 알레한드로.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과 의사 로베르토가 안경을 콧등 위로 밀어 올리며 말했다. 발렌티나는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이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어. 그 말은 알레한드로의 마음속에 파멸의 종처럼 여전히 울려 퍼졌다. 그렇게 명망 높은 의사는 딸의 고통 앞에서 무력해졌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밤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 때문이었다. 발렌티나의 방에서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곁을 지켜준 보모 로사가 잠든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잠든 발렌티나의 고요한 얼굴 속에는 로사가 풀어내고자 하는 슬픔의 세계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의사들의 최종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의 천사야. 로사가 속삭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빛났다. 꼭 방법을 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원한 바람이 발렌티나 방 커튼을 흔들었다. 로사가 발렌티나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무언가 눈에 띄었다. 옷장 뒤쪽에 잊혀진 채 놓여있던 낡은 가죽 장정 일기장이었다. 이사벨라의 일기장이었다. 로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이사벨라의 필체는 우아하고 유려했으며 한 줄 한 줄마다 그녀의 마음이 드러난 듯했다. 로사는 행복한 가족의 나날들, 함께 나눈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마침내 특별한 비밀이 담긴 페이지에 도달했다. 이사벨라는 그 비밀이 발렌티나의 영혼을 특별한 방식으로 어루만져 줄 것이라고 믿었다. 로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바로 그거야. 그녀는 외쳤다. 희망의 다시금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귀중한 단서, 발렌티나의 목소리를 되살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이용해 소녀를 가둔 침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두 손에 든 채 로사는 저택 계단을 내려갔다. 알레한드로에게 말을 걸어야 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정원에서 이사벨라가 그토록 사랑하는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사가 다가오는 것을 본 알레한드로는 눈을 치켜떴고 유모의 단호한 표정을 보자 희망의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다. 알레한드로, 로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뭔가 찾았어. 이사벨라가 쓴 글이야. 발렌티나를 도울 열쇠가 될지도 몰라.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불신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뭘 찾았어, 로사? 비밀이야. 아마도 이사벨라만 아는 비밀이지. 우리는 노력해야 해. 슬픔에 잠겨있던 알레한드로의 가슴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로사와 함께 발렌티나를 침묵에서 해방시켜줄 비밀을 밝혀내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렇게 고요한 정원의 아침 하늘 아래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감정으로 가득 차 공중에 떠올랐다. 희망이 다시 태어났고 그와 함께 기적을 위해 싸울 용기도 다시 태어났다. 다음 날 아침 마치 하늘이 고대의 비밀을 감추려는 듯 짙은 안개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로 결심한 로사는 이사벨라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오래된 사진 앨범과 잊혀진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기억 속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사벨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명한 노인이 있는 먼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의학과장 라미레스 박사는 엄격한 과학 지식과 맹렬한 회의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로사의 희망이 순진한 사람들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듯 로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유모는 가족들의 머릿속을 환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 그는 짜증스럽게 서류에 서명하며 조수 소피아에게 중얼거렸다.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데려와야 해. 하지만 로사는 겉보기보다 강인했습니다. 라미레스의 거친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많은 폭풍을 헤쳐온 여인의 흔들림 없는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그녀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치료사이자 모두가 알고 있는 고대의 지혜를 지닌 할아버지 로베르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나무집에 들어서자 벽난로의 따스한 불빛과 시공을 초월하는 듯한 로베르토의 부드러운 시선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로사가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발렌티나를 되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해요. 로베르토는 손을 찡그리고 이야기로 가득 찬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치유의 길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법이야. 내 손녀야. 우리 함께 그 진실을 찾아 나서자. 한편 알레한드로의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슬픔에 눈이 멀고 의심에 시달리는 그는 로사를 마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과 고통이 묻어났다. 내 딸을 속이고 있잖아, 로사.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있잖아. 그 말들은 화살처럼 그들 사이를 가르며 날아갔다. 로사는 눈물을 글썽겼지만 자세는 굳건했다. 자신조차 놀랄 만큼 단호한 결의로 대답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알레한드로. 발렌티나에 대한 내 사랑을 믿어. 난 속이려고 온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온 거야. 그 대치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알레한드로의 마음속에 무언가 다시 불을 지폈다. 작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믿음의 불꽃이었다. 그가 걸어나가는 동안 조용하고 연약한 발렌티나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세우며 들어 무엇이 위태로운지를 일깨워 주었다.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던 로사는 서둘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벨라가 말했던 마을까지는 멀고도 힘든 여정이었지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해질녘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발렌티나를 치료할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굳은 결의로 로사는 길을 나섰다.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로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로베르토 할아버지의 존재와 이사벨라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와 함께하며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그녀의 불안한 발걸음을 인도하는 듯했다. 눈앞에 펼쳐진 길에 로사는 자신의 사명의 무게를 느꼈다. 1km씩 나아갈 때마다 해답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과의 피할 수 없는 대면에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목적지는 불확실하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 채 로사는 침묵을 말로, 고통을 사랑으로 바꿀 기적의 약속을 품고 길을 나섰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온갖 신비와 기적이 가득한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깊은 밤, 숲에 고요함은 로사의 발밑에서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달빛이 그녀를 인도하는 듯 현명한 노인 돈 살바도르의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비추었다. 마을에서 오랜 세월 지혜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그는 이사벨라의 낡은 일기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어줄 로사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로사는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어깨에 세상의 무게가 얹힌 듯했다. 그러더니 살며시 노크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아늑한 오두막 안이 드러났다. 돈 살바도르가 그녀의 영혼 너머를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깊은 지식의 샘 같았고 로사는 그곳에서 그토록 간절히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사, 용감한 소녀여.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깊은 속삭임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말해봐. 이 추운 밤에 나 같은 늙은이를 만나러 온 이유가 뭐야? 이사벨라의 일기에 관한 거예요. 돈 살바도르. 로사가 다급함과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뭔가
발렌티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돈 살바도르는 마치 고대의 비밀을 곰곰이 생각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수선한 선반에서 낡은 표지의 책을 꺼내며 일어섰다. 이 일기에는 영혼을 어루만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 멜로디, 독특한 자장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로사는 등골에 오한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노래? 그래, 특별한 자장가야. 그가 설명했다. 그의 눈은 새로운 희망의 불꽃으로 빛났다. 사람들은 이 자장가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하더군. 돈 살바도르가 말하는 동안 로사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가슴속에서 희망이 다시 피어났지만 그와 함께 의심이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로사의 계획에 대한 소문이 라미레스 박사에게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야망을 품은 남자로 그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로사의 결의를 알게 된 그는 젊은 여인이 발렌티나의 아버지인 알레한드로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약화시킬까봐 두려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이 유모가 발렌티나의 치료에 간섭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라미레스 박사는 긴장감 넘치는 회의에서 도끼가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녀는 그저 절박한 여자일 뿐입니다. 기적이 없는 곳에서 기적을 바라는 거죠. 알레한드로는 갈등했다. 아내를 잃고 딸에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고통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옳다면, 라미레스? 발렌티나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의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표정을 굳혔다. 헛된 희망에 휩싸여 딸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미레스 박사는 이 말로 알레한드로의 이미 연약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로사를 자신의 방정식에서 제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로사는 자신을 향해 펼쳐지는 어두운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발렌티나 옆에 앉았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장가의 음조가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각 선율은 치유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렌티나, 로사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간의 강렬함에 떨렸다. 잘 들어 얘야, 음악이 널 찾게 해줘. 하지만 소녀는 침묵의 세계에 갇혀 시선을 고정한 채 멀리 바라보았다. 로사는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는 오르락내리락했고 마치 음악처럼 간절한 호소가 공중에 실려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답은 오지 않았다. 발렌티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로사는 의심이 무자비한 파도처럼 가슴속으로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로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불안감이 차가운 칼날처럼 그녀의 결심을 꿰뚫었다. 발렌티나를 도울 적임자가 내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이 말이 오가는 순간 로사의 완강하고도 꿋꿋한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렌티나의 치유로 가는 길이 길고 불확실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한 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소녀의 마음에 닿아 영혼을 가둔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적절한 선율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로사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사명을 위협하는 그림자 속에서도 새로운 용기로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갔다. 발렌티나의 영혼을 향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변덕스러운 운명의 여신은 아직 풀어야 할 카드가 많이 남아 있었다. 웃음과 눈물이 벽에 울려 퍼지는 옛 저택 한가운데 로사는 피아노 옆에 앉아 마치 한 음표가 묵묵히 기도하는 듯 건반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발렌티나는 그 근처에 서서 커다란 갈색 눈을 창문에 고정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 나무 바닥에 금빛 무늬를 드리웠고 잠시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멈춘 듯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로사의 부드럽고 매혹적인 멜로디에 발렌티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작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마치 안개 속 등대처럼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로사는 희망의 물결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따스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와 소리 없는 감정의 눈물로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 미소가 하나의 신호, 소녀의 삶을 뒤덮은 짙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햇살임을 알았다.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 알레한드로 박사는 또 다른 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식탁에 앉아 삶을 집어삼킬 듯 밀려오는 빚의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덮친 재정 위기는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바로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고인이 된 아내 아나가 소중한 추억을 쌓아온 집은 이제 현금화해야 할 자산이 되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때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음흉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던 라미레스 박사는 교활한 악당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로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한드로의 사무실 비서인 소피아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라미레스가 알레한드로를 조종하고 있다는 불길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계획은 교묘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알레한드로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그의 재산과 사업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알레한드로와 발렌티나를 지키기로 결심한 로사는 라미레스에게 맞섰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적수였고 그의 말은 꿀로 위장한 독과 같았다. 로사, 정말 네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다. 알레한드로는 길을 잃었고 너는 내 사랑 지나치게 집착하는 베이비시터에 불과해. 그 대립은 로사를 뒤흔들었지만 패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알레한드로에게 위험을 경고하려 하자 그는 자신의 슬픔과 절망에 휩싸였다. 로사, 넌 이해 못해. 난 모든 걸 잃었어. 나에게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는 좌절감에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불화는 로사에게 엄청난 타격이었고 그녀는 포기 직전까지 갔다. 알레한드로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녀의 노력은 정말 헛수고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는 가운데 로사는 발렌티나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든 그녀를 바라보았다. 발렌티나의 얼굴은 고요했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로사는 사랑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발렌티나의 미소, 그녀의 마음을 밝혀준 작은 기적이 떠올랐다.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은 한 줄기 희망이라도 보이는 동안에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한 로사는 계획을 세웠다. 오랜 가족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로베르토의 도움을 받아 라미레스의 조종망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교활함과 용기의 싸움이었고 로사는 모든 단계가 결정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로사는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지고 알레한드로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거실에 앉아 상자들과 빽빽이 들어찬 기념품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로사가 다가왔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단호했다. 알레한드로,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너나 발렌티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킬 기회가 있는 한. 알레한드로는 로사를 바라보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절망 그 이상의 것을 보았다. 진정한 우정, 어쩌면 그의 악령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유대감을 보았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로사는 두 사람의 삶에 믿음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다. 지평선 너머에는 여전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로사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기와 사랑으로 그녀는 알레한드로와 발렌티나를 라미레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으로부터도 구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여정은 계속되었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 그리고 구원과 치유의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침묵이 담요처럼 온 집안을 뒤덮는 듯 했을 때 로사는 자신을 홀로 두지 않는 내면의 불안에 휩싸였다. 수많은 싸움으로 지친 그녀의 눈은 발렌티나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방을 응시했다. 옆으로 누워있는 소녀는 마치 고요한 천사처럼 보였지만 로사는 자신의 영혼이 전쟁 중임을 알고 있었다. 거의 초자연적인 충동에 사로잡힌 로사는 침대로 다가가 할머니께 배운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멜로디가 마치 공기를 가르며 방 안을 마법 같은 아우라로 감싸는 듯했다. 음표가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로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마치 그녀 주변에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발렌티나의 어머니 이사벨라의 따뜻한 마음이 산들바람처럼 깃든 듯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녀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으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로사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벨라는 곁에서 그녀를 이끌고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이 연결의 순간이 발렌티나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풀어낸 듯 소녀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입술이 움직이며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던 단어들을 만들어냈지만 곧 분명해졌다. 엄마, 라미레스 박사님, 비밀이에요. 그녀는 밤의 정적 속에서 희미하게 메아리치듯 중얼거렸다. 로사는 얼어붙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발렌티나가 말을 하고 있었다. 감정이 북받쳐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꿈에 잠긴 그녀는 엿들은 대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말, 알레한드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라미레스 박사의 음모를 털어놓았다. 그것은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 악랄한 음모, 거짓과 조종의 그물망이었다. 아침이 밝아오며 첫 햇살이 비치자 로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용기를 내어 알레한드로에게 말을 걸었다. 단호하면서도 감정이 담긴 말투였다. 알레한드로, 발렌티나가 말했어. 라미레스에 대한 끔찍한 사실을 폭로했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마주해야 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알레한드로는 죄책감과 후회의 파도가 그의 영혼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도 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로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 로사의 결의는 폭풍 속의 등대와 같았고 마침내 진실을 깨달은 알레한드로는 행동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라미레스 박사와의 대치는 격렬했고 분노와 배신으로 가득 찬 말싸움이었다. 알레한드로는 단호한 목소리와 분노로 불타는 눈으로 한때 친구라고 여겼던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 신뢰를 저버렸고 내 가족을 위협했어요. 이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라미레스는 당황하여 부인하려 했지만 알레한드로의 말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자 그는 물러났고 그의 사악한 존재는 마침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다. 폭풍이 마침내 지나가자 알레한드로는 로사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은 감사로 가득했다. 로사, 당신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준 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수줍은 미소를 지은 로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을 찾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그림자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발렌티나가 평화를 되찾자 알레한드로와 로사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사랑과 당열로 그들은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든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